가까이 서주시겠어요? 중앙으로. 네. 오른쪽 그쪽을 봐주시고요. 그리고 전색의 시선 왼쪽입니다. 작품 속의 미술, 의상 프로덕션에 관해서 좀 어떻게 중점을 잡으셨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세계의 우리 것의 아름다움을 좀 보여줄 수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어떤 의무감을 가지고 우리가 이 작품을 좀 대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으로 준비를 했고요. 될 수 있으면 고증을 좀 하려고 했고, 우리 이 한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너무 뭐라 그럴까요? 좀 패셔너블하게 뭐 이런 느낌으로만 가져가지 말고 좀 더 기본에 충실하게, 그리고 어떤 질감이라든가 어떤 원단의 소재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신경을 쓰려고 노력을 많이 한 작품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또 이재욱 씨가 다시 한복을 입었습니다. 예, 어떠셨나요? 오랜만에 다시 한복 입어보시니까. 디테일이 달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홍랑이라는 인물이 흰색 옷을 굉장히 많이 입고 나옵니다. 의상마다 흰색도 다 다른 흰색이 있다는 걸 이번에 좀 많이 실감을 했고, 이 정도로 디테일해서 탕금 작업하면서 한복이 이렇게나 아름다운 옷이었구나를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작품을 통해서. 또 신분에 따라서 입는 옷이 또 되게 다른데, 이번에 또 다들 이렇게 되게 화려한 한복들을 많이 입으셨을 것 같은데, 조보아 씨가 또 가장 다양한 의상을 소화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번에. 네, 저희 작품이 의상을 통해서도 각자의 캐릭터를 좀 많이 표현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뭐 예를 들면 민현이 선배님 같은 경우에는 최고의 화려함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한복을 통해서 많이 보여주신 것 같고, 제이라는 캐릭터는 많이 억눌리고 억압되어 있는 캐릭터이다 보니까 의상을 통해서 조금 더 절제된 한복의 미를 표현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 여성 한복도 입으셨지만 남성 한복도 입으셨죠? 네. 네. 어떠셨어요? 살짝 남장으로 출연을 한 적이 있었는데, 아유, 세상 편하고 좋더라고요. 네. 자, 그 모습도 기대해 주시기 바라면서, 우리 정가람 씨는 탕금으로 첫 사극 도전이시죠? 네. 어떠셨어요? 사극 처음으로 촬영해 보셨는데. 사극을 사실 배우라면 누구나 다 하고 싶은 욕심이 있는 건데, 이렇게 탕금으로 좋은 감독님과 배우분들과 함께해서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이번에 사극을 처음으로 도전을 해보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프로덕션이 있다면 뭘까요? 가람 씨가. 일단 그 소품이나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정말 디테일해서 뭔가 함부로 만질 수가 없었고요. 그리고 사극이다 보니까 이제 뭔가 굉장히 웅장한 배경들이 많이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한국에 이런 좋은 것들이 많구나라는 걸 느끼면서 촬영장을 갈 때마다 눈이 정화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눈이 정화가 되겠네요. 당연하죠. 좋습니다. 자, 우리 또 가람 씨의 도전도 응원해 주시기 바라면서, 자, 민현이 한복, 아까 조보아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화려함 그 자체. 저기 스틸 좀 보세요. 멋있어요. 예, 민상단의 안주인답게 굉장히 화려하게 등장을 하시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한복이 있을까요? 네, 지금 이 스틸에 나온 이 한복을 제가 가장 사랑했던 그 연희의 그 당인데요. 이유는 너무 아름다운데, 이 민현이라는 사람의 어떤 부와 권력, 욕심, 뭐 열망 이런 것들이 의상에 다 녹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옷을 가장 사랑했고, 이 등장씬이 굉장히 그 드라마적으로도 굉장히 드라마틱한 모먼트인데요. 그래서 가장 뭐 지박해서 보여준 아우라 있는 의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의상이. 네. 정말 이번에 의상을 보고도 전 세계 시청자분들이 정말 많은 표현을 해주실 것 같아요. 자, 민상단의 대방 우리 심열국의 의상 또한 굉장히 기품이 넘치는 모습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요. 특히 민상단의 이제 고급 물품들을 관리하는 그런 대방이시다 보니까 다양한 소품들을 많이 접하셨을 것 같아요. 어떠셨나요? 우선 이 작품을 촬영에 들어가기 전에 저희 이제 의상을 심연섭 실장님이 해주셨는데, 그분이 하신다는 말을 듣고 정말
의상은 너무나 좋게 나오겠다라는 믿음이 확신과 믿음이 있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넷플릭스에서 했던 킹덤 아신전에서 그때도 심연섭 실장님이 하셨는데 그때도 모든 배우들이 깜짝깜짝 놀랄 정도의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디테일과 색감과 어떤 그 캐릭터를 만들어주는데 너무나 중요한 옷들을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했고요. 우선 저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저 앞에 있는 뭐 술병, 술잔, 뭐 다과 저런 것들 모든 소품 하나하나가 너무나 디테일했고 공을 들였다는 거는 너무나 이 작품을 했던 자랑스러운 것 중에 하나고요. 또한 저희는 이제 한복이라는 옷을 한복이라는 개념으로 갖고 있지 어릴 적에나 입어봤지 뭐 성인이 돼서 자주 입지는 않잖아요 요즘에는. 근데 아마 이게 넷플릭스로 통해서 전 세계 시청자들이 보시면 아마 내용과 뭐 연기는 물론이고 저희들이 저 추구했던 저 아름다웠던 의상 또한 되게 많은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내심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의상 또한 이게 한복이 또 하나의 주인공이기도 하고, 자 신금을 울리는 OST가 미스터리 멜로 사극의 이 장르적인 매력을 극대화시켜 줄 거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는데, 감독님 OST에 어떤 분이 참여해 주셨는지 또 컨셉은 어땠는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그 김태성 음악 감독이 또 저랑 같이 작업을 계속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번에도 같이 작업을 해주셨고 너무 좋은 음악을 많이 만들어 주셨어요. 그 사극을 좀 오랜만에 저도 하는 편인데 그 현대적인 음악을 좀 사용하고 싶었고 좀 빠른 편집, 빠른 진행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극의 어떤 정통적인 면도 있지만 좀 현대적인 우리 요즘 분들이 편안하게 좀 보실 수 있는 그런 스타일로 좀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김태성 음악 감독님의 작업과 또 권진아 씨의 음성으로 멋진 곡이 완성된 것 같아요.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16일 금요일 오후 4시에 전 세계 넷플릭스 시청자분들께 전 에피소드가 동시 공개가 됩니다.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고요. 오직 넷플릭스에서 보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 응원 많이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멜로로 갑니다. 두 분 멜로 포즈. 자 과연 이게 작품 속에서 시그니처 같은데요, 느낌이. 좋은데요. 자 시선 왼쪽 끝 이쪽입니다. 그리고 정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오센의 하수정 기자라고 하는데요. 반갑습니다. 네. 저는 조보아 배우한테 질문 드릴게요. 사실 결혼 후에 첫 복귀작이 너고프라고 이제 많이 알려졌었는데 그게 이제 주연 배우 리스크로 밀리면서 탕금으로 바뀌게 됐잖아요. 개인적으로 조금 뭐 마음고생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결혼 후 첫 복귀작을 내놓는 소감이랑 또 이렇게 그 사이에 작품이 또 좀 복귀작이 바뀌게 된 과정에서 좀 어떠셨는지 그런 거 궁금합니다. 네. 오랜 시간 동안 저희가 촬영을 진행을 했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오랜 시간 동안 후반 작업을 통해서 드디어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께 보이게 됐는데요.
작업 기간이 오래됐던 만큼 더 지금 긴장도 크고 설렘도 크고 걱정도 큰데 많이 기대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저 더팩트 김샛별이라고 반갑습니다. 하고요. 네. 저 이재욱 배우, 조보아 배우에게 먼저 어쨌든 작품의 주된 관전 포인트 중 하나가 두 사람의 미묘한 관계성인 것 같은데 서로를 경계하면서도 끌리는 포인트를 어떻게 표현하려고 했는지 조금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조보아 배우에게 따로 다들 좀 의문스러운 캐릭터 사이에서 유일하게 좀 투명한 캐릭터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동시에 모든 인물들과 서사가 있는 캐릭터인데 그런 관계의 중심에서 어떻게 톤을 맞추려고 했는지 좀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하고, 그리고 박병은 배우에게는 좀 간단한 질문인데 작품에서 굉장히 이번에 중후하게 나온다고 해야 하나 이렇게 나오는데 혹시 이제 이게 한복 때문에 유독 그래 보이는 건지 아니면 체중을 좀 증량을 하신 건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욱 씨가 먼저. 네. 일단 연기를 하기 전에 리허설 현장부터가 조금 날카로운 기류가 사실 있었어요. 왜냐면 이제 12년 동안 찾던 제이는 이 동생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할 것이고, 저 또한 홍랑으로 이 집안에 들어왔었을 때 모두를 설득시켜야 하는 저 또한 굉장히 예민했었는데 제 스스로가 느끼기엔 그랬었어요. 이 아이가 눈에 자꾸 밟히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을 감독님께서 좀 섬세하게 그려주셨던 것 같아요. 제 시선 끝에 항상 제이가 있는데 이런 어떤 억압된 환경을 받으면서 사실 좀 동정을 느끼고 약간 좀 연민을 많이 느껴서 이런 부분들은 가면 갈수록 조금 더 부각되고 좀 노출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장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미세한 조정을 되게 많이 했었습니다. 더 드러내도 안 되고 더 보여줘도 안 되고 그렇다고 덜 해서도 안 되는 이 감정들을 감독님께서 좀 섬세하게 잘 만져주셨던 것 같아요. 표현 중에 굉장히 기억에 남는 표현이 있네요. 제 시선 끝에 늘 제이가 있었다. 네. 그리고 제이의 그 서사의 연민을 서서히 느끼기 시작했던 것 같은데 보아 씨는 어떠셨나요? 좀 어떻게 표현하려고? 대본의 씬의 대사에 충실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의심으로 시작을 해서 경계를 많이 하다가 어느 순간 이 친구가 자꾸 그냥 하나의 사람으로 보이고 같은 동병상련을 느끼게 되는 그런 연민이 계속 느껴지면서 점점 동생이 아닌 다른 감정이 생기는 거를 촬영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느끼면서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대본에 또 충실하다 보니까 그 서사를 이렇게 따라가게 된 거군요. 자, 조보아 씨 마이크 드신 김에 본인은 굉장히 투명한 인물이라고 이제 기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여러 사람들과 관계성을 가지면서 그 톤 조절을 좀 어떻게 하셨는지? 인물들을 대하는 감정들은 너무나 다 차별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만 바라봐주는 오라버니 무진이와 경계하다가 이제는 사랑으로 변해버린 홍랑이, 그리고 저를 많이 짓누르고 억압하고 제가 정말 무서워하는 민현이 선배와 아버지지만 아버지 같지 않은 심열구 선배까지. 네. 그 사이에서 투명하게 살기가 쉽지 않은데 정말. 네, 그냥 반투명하게 투명하게 제가 가진 감정을 최선을 다해서 그냥 표현을 했던 캐릭터인 것 같아요. 우선 그 디테일한 질문 해주신 기자님께 감사드리고요. 저는 맞습니다. 조금 제가 이거 캐릭터 심혈국을 들어갈 때 아마 저 나라에서 그 당시에 가장 부와 권력을 가진 인물이라고 봤고, 그래서 의상 실장님께도 말씀을 드려서 안에 있는 내피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더 두툼한 것들로 준비해 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고, 그런 것들이 또 실현이 됐고, 왜냐면 뭔가 풍채가 크고 뭐랄까 이때 부를 가진 사람들이 얼굴이 다이어트를 해서 쪽 말릴 거라고는 생각을 못해서 저 수염의 양 또한 제가 처음에 설정할 때 이렇게 좀 생각보다 더 많이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더 이걸 촬영하면서 뭔가 다이어트나 이런 거에 대한 부담감은 너무 없고 그냥 전날 더 먹었던 것 같아요. 촬영 전날. 그래서 안에 어떻게 보면은 더운 날씨였지만 되게 두터운 옷을 안에다 껴입으면서 뭔가
이 가만히 서 있어도 뭔가 거목이 땅을 딱 버티고 있는 그런 느낌을 주고 싶어서 그런 설정과 어떤 외모와 이런 것들을 제 나름대로 표현했는데 그걸 또 알아봐 주셔서 너무 정확히 감사드리고요. 또 기자님께서 네네네. 캐치를 해주셨네요. 네. 다행인 것 같아요. 네. 그게 표현이 안 됐다면 저도 조금 좀 섭섭했을 것 같은데 그래도 그런 것들을 캐치해 주셔서 질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어떤 심혈국이라는 인물이 여러분들한테 또 다가갈 텐데 즐겁게 저희 탕금 봐주셨으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불안에 시달리는 그런 인물이다 보니까 감량을 하신 게 눈에 띄더라고요. 어떠셨나요? 이번 무진을 준비하면서. 항상 좀 불안하고 좀 이제 홍랑이 이제 돌아오기 전까지 이제 민상단에서 사랑받지 못하면서 이제 자랐기 때문에 항상 뭔가 계획적으로 날카롭게 그런 전장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보이려고 이제 많이 감량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모습이 보이고 민현이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감정복이 큰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좀 외적으로도 변화를 주셔야 했을 것 같아요. 어떠셨나요? 네, 일단 그 홍랑을 잃어버리기 전에 그 생기로운 연이, 잃어버린 직후에 픽패한 연이, 그리고 이 12년 만에 아들이 돌아와서 다시 한번 이렇게 피어나는 연이, 이 세 가지, 그리고 이제 열국과 상단을 두고 권력 싸움을 하는 연이, 이 네 가지 큰 테마를 가지고 틀을 맞춰가면서 좀 뭐 씬에 맞춰 뭐 음식도 조절하고 뭐 여러 가지를 좀 했던 것 같아요. 이번에 네. 여러분 4단 연이 기대해 네. 주시기 바라면서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시면 안녕하세요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저 파이낸셜 투데이 김영재 기자라고 반갑습니다. 합니다. 네. 저 엄지원 씨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지금 독수리 오용자를 부탁해서 마광숙 역으로 되게 뭔가 해피한 모습, 뭔가 되게 긍정 에너지 바이브 그런 걸 보여주고 계시는데 이번엔 완전 상반된 역할입니다. 좀 대중이 좀 어떻게 맞았으면 좋겠는지 그런 상반된 캐릭터 두 캐릭터를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엄지원은 어떤 옷을 입어도 잘 입는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네. 네. 그렇죠. 왜냐면 네. 또 폭삭 속았수다 우리 넷플릭스 시리즈에서도 또 전혀 다른 모습이어서 정말 카멜레온 같은 엄지원 씨의 모습 기대해 보겠고, 올해 또 이재욱 씨는 장욱이 아닌 혼란이 야기되지 않게끔 만든 캐릭터예요. 그래서 아마 보시면서도 정말 다른 인물이구나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또 그렇게 준비 많이 했으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보아 씨는 전 세계 시청자분들이 이번에 어떻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제이를. 작품이 전체적으로 제이의 시선으로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이의 관점에서 각자의 각 캐릭터들을 같이 관찰하면서 봐주시면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지는 어떻습니까? 이번 첫 사극 도전인데 좀 어떻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무진이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 그거를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박병원 씨 킹덤에 이어서 이번에 좀 어떤 평가를 받고 싶으십니까? 무진장 좋은 평가를 받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 톱스타 뉴스 서승아 기자. 반갑습니다. 네, 다른 게 아니라 그 포토타임에도 이제 시그니처 포즈 보여주셨는데, 네, 그 선이 되는 한에서 이제 그 시그니처 포즈 비하인드 이제 좀 자세하게 스포가 가능하신지랑 이제 흥행 여부에 따라서 감독님은 혹시 시즌 2 제작 가능성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 포즈는 네, 홍랑이와 제이가 어린 시절 내가 보여 하면서 서로 손으로 송편 모양을 만들어서 이제 보여주는 그런 시그니처 포즈인데요. 과연 이 아이가 진짜 그걸 알고 있는지 네, 제가 추궁하기 위해서 실험해보는, 네, 보이는 포즈입니다. 그건 뭐 제 저기가 아니라 넷플릭스에서 판단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뭐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닌 거. 그러면 감독님의 바람을 좀 여쭤볼까요? 이번 작품을 통해서. 물론 뭐 잘 돼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온다는 건 너무 좋은 얘기죠. 네, 너무나 좋죠. 기쁠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가 나오면.